안녕하세요. 옥동중 2학년 학생 여러분, 역사쌤 박진주입니다. 오늘 로마의 두 번째 시간 한번 가볼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저번 시간에 이제 로마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는 했지만 그 왕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그 로마 시민들이 직접 대표를 뽑아서 운영되는 정치 형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걸 바로 공화정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그 공화정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점점 평민들이 권력을 얻어가지고 평민들한테도 이제 그 평민들의 뭐라 그래야 되지? 대표인 호민관이랑 그 다음에 평민들의 모임인 평민회랑 평민들의 그 권력을 지켜주는 권리를 지켜주는 시리표법이 제정이 됐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게 그 카르타고랑 싸운 포에니 전쟁 뒤로 로마 공화정이 점점 변질이 된다 했잖아요. 그 땅이 너무 넓어지면서 그 귀족들이 대농장을 차지하게 되었고 오히려 평민들은 몰락하게 되어가지고 자영농이 점점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세금을 더 이상 평민들한테서 더 이제 못 걷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평민들이 이제 점점 흔들리게 된다면은 로마인 나라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라쿠스 형제라고 하는 두 명의 형제가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게 되었고 그 뒤로 이제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고 등장을 했지만 공화정을 이제 위하는 공화파들에 의해서 또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그 뒤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로마 제국을 다시 하나로 합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그 카이사르의 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이제 겉으로 보기엔 좀 유약해 보였지만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그런 지력을 써가지고 권력을 장악을 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공화정이 빠이짜이찌엔 막을 내리고 이 한 사람한테로 권력이 다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시민들 중에서 이 사람이, 1인자라고 해가지고, 존엄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엄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이제 원로원이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놓고는 뭐 황제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때부터가 이제 황제가 정치를 하는 제정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한 이때부터는 로마가 이제 황제가 대대로 이제 정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로마 제국이라 부르게 되는 거죠. 황제의 이제 그 나라라고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그냥 사적인 얘기를 하면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면은 약간 그 여러분들이 알파벳을 떠올리게 될 것 같은데 A, U, G, U, S, T, S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왜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 중에서 어거스트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 말이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 1월부터 12월까지의 그 호칭들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여름 중에서 반짝반짝하고 강력한 때라고 해가지고 그 아우구스투스 칭호가 부여가 되면서 그걸 상징하는 달이 바로 8월이 됐어요. 그 전에 그 카이사르도 여긴 안 적혀져 있네. 카이사르도 이제 성을 보면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거든요. 그 율리우스가 뭐 유리니까 뭐 Y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 영어식으로 따지면은 J로 시작하거든요. Julius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줄라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7월의 호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사적으로 그 뒤로는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200년간 평화로운 시대가 계속되는데 그때를 바로 로마의 평화라고 하고 최대 영토를 확보하고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이 땅이 이제 매우 커졌으면은 그만큼 군대의 반란도 일어날 거고 황제가 이제 처음엔 똑쟁이들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모든 황제들이 다 똑쟁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멍청한 황제라던가 살짝 미친 황제라던가 뭐 나라를 잘 못 다스리는 황제라던가
황제라던가 뭐 이런 황제들이 계속 바뀌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상공업이라던가 도시도 점점 쇠퇴하게 되고 다른 이민족들이 막 침입을 해오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이 상황을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황제가 수습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로마 땅에서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좀 더 기름진 땅으로 그 수도를 옮기게 돼요. 그런데 나라가 워낙 커지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나서는 동로마, 서로마로 반쪽아리로 분열이 됩니다. 그 뒤로는 이제 그 흉폭한 유목민족이었던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침입을 해와서 동쪽, 서쪽 중에서 서로마 제국이 먼저 멸망을 하게 돼요. 동로마 제국은 나중에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그 뒤로 1000년 동안이나 더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지도로 확인을 해보시면 처음엔 이렇게 조그만한 도시 국가였던 로마가 장아 모양처럼 커졌다가 포에니 전쟁 이렇게 카르타고랑 싸우게 되면서 지중해가 로마의 호수가 됩니다. 그 정도로 땅을 이렇게 넓히게 된 거죠. 엄청나게 땅이 넓어지다 보니까 하나로 이렇게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에서 좀 더 교역하기도 쉽고 좀 더 기름진 땅이었던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고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는 이렇게 로마가 반띵이 돼가지고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요. 그런데 위쪽에 있었던 게르만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서로마가 먼저 멸망하게 되고 이쪽 지역은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1000년 동안 또 더 간다고 했었죠. 당시에 페르시아는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료톡톡을 한번 볼게요.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가 암살당하였을 때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클레오파트라랑 연합해가지고 저항하던 안토니우스를 격파하고 로마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집트를 정복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원로원 귀족들의 모임은 이 사람한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존엄한 자라고 하는 칭호랑 이제 이런 권력을 한꺼번에 많이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가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이제 다른 대표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황제가 정치하는 재정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탐구활동 문제 한번 볼게요. 아우구스투스를 사실상 로마 제1대 황제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기존의 공화정에서는 원로원이라던가 귀족들의 모임이었던 원로원이라던가 아니면은 귀족들의 대표였던 집정관이라던가 아니면은 평민의 대표였던 호민관 그리고 시민들이 모였었던 민회 이런 식으로 다 권력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구스투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여러 가지 군대 지휘권 같은 것까지 모든 권한을 다 이 사람 혼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황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로마의 문화입니다. 뭐 앞에 그리스 문화나 헬레니즘 문화는 뭐 인간 중심적이고 좀 더 화려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는데 로마는 실용적이에요. 실생활에 유용한 문화가 발달을 했는데 세 가지 건축, 토목, 법률 같은 게 주로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사진에서 보여드릴 건데 뭐 도로나 수도교나 콜로세움 같은 걸 건축을 했고 이제 또 법 같은 게 시민법이나 만민법 같은 게 제정이 되었고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만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편찬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용적이라는 거 제일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크리스트교, 예수가 창시한 크리스트교가 성립하고 발전이 되었었는데 이게 우리 페르시아에서 배웠던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유일신 사상, 오로지 신이 딱 한 명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를 했었어요. 로마 제국이 탄압을 했었지만 점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승인을 하게 되었고 로마 제국의 나라의 종교,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렇구나 하고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인데요. 수도교라고 하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멀리서 있는 맑은 물을 로마 사람들은 자기 집 안에서도 수도꼭지를 이렇게 딱 틀면은 물이 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현대식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렇게 멀리서 자기 집까지 물을 끌어오는데 이런 다리를 수도교라고 불러요. 이 안에 수도관 안에 파이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물을 끌어다가 이제 오는 역할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 다음에 도로도 이때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냥 이제 땅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돌 같은 걸로 매끈매끈하게 건설을 했었다는 거죠. 실용적이죠. 그리고 이제 콜로세움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원래 동그란 탑 모양으로 안에는 이제 경기장 같은 게 많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무너져가지고 반쪽만 남아있는 거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하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법들을 이 사람이 이제 정리를 했구나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합니다.